안녕하세요. 손주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주영입니다. 레보도파라는 약물은 1970년대부터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약물로서 현재 대략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파킨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입니다.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이런 약물 복용을 진행할 때 인터넷증의 정보를 통해서 레보도파에 대한 여러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에는 맞는 내용도 있고 잘못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보시고 레보도파는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라는 오해를 가지시고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런 레보도파에 대해 환자분들과 보호자분께서 자주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레보도파는 약물의 성분이며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의 이름은 명도파전과 버킨전입니다. 첫 번째, 파킨슨병에 사용한 약물은 레보도파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에서 뇌에 결핍이 되어 있는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물인데 이 외에도 여러 기전의 파킨슨병에 관한 약물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 약물 중에서 미라펙스라고 알려지는 도파민 작용제, 도파민이 다른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여러 약물 등이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파킨슨병 증상과 직업과 나이와 같은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해서 여러 약물 중에서 제일 적합한 약물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레보도파만이 파킨슨병에 유효한 약물의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처음에는 레보도파가 효과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줄어드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처음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으신 분께서 레보도파를 복용하시면 첫 몇 년간은 정말 증상이 잘 줄어드시고 심지어는 파킨슨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레보도파 효과가 이전보다 덜해지고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의 용량을 올리거나 혹은 복용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보도파 때문이 아니라 파킨슨병이라는 질병이 시간에 따라서 악화되는 것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뇌에 도파민을 생산하는 심신세포가 손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세포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소실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초기와 다르게 몇 년이 지나면 더 많은 용량의 레보도파 약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킨슨병이 흔히 아시는 동작이 느려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만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운동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운동성 증상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정말 애매한 피로감, 우울, 어지럼증, 비틀거림, 수면 문제와 변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레보도파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비운동성 증상이 초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레보도파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더욱 레보도파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보도파의 복용 시작은 가장 늦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환자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파킨슨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생기는 운동합병증인 약물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과 환자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이상운동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합병증은 꼭 레보도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이 진행하는 단계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레보도파 치료를 늦게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레보도파의 복용이 이러한 운동합병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서 레보도파를 복용할 때에도 용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다 해결하려 하면 레보도파 관련 약물의 용량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용량과 복용 횟수를 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레보도파는 힘든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 레보도파 복용을 하자고 하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실제 레보도파 약물을 복용할 때 속이 메스꺼워지는 증상, 어지럼증, 피곤함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걱정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한 가지 레보도파 제형의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약물을 바꾸거나 혹은 용량과 복용 횟수를 조절하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레보도파 자체가 신경세포 독성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이전부터 많이 부각이 되면서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오히려 파킨슨병을 악화시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실제 레보도파 약물이 뇌 신경세포에 독성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환자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대 수명 동안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이렇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레보도파는 실제 파킨슨병 환자분을 진료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약물이며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환자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파킨슨병의 조절을 위해서 레보도파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꼭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실제 환자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약물의 기전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레보도파 제형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기 위한 꼭 필요한 약물이 레보도파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